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무술년 연말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2018년도 무술년을 보내면서 참 힘들었던 분들도 많고 어려웠던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대망의 2019년도 기해년을 맞아 원숭이띠 분들의 한 해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원숭이를 나타내는 이 신자는 기본적으로 지살이니까 생지로 가을을 나타내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기운이라 항시 분주하고 또 열심히 다니기 마련입니다. 공부를 해도 최선을 다하고 사업을 해도 사랑을 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역마의 기운이라 항시 분주하고 또 변화가 나타나므로 주위를 살피는 습관도 늘 따른다고 합니다. 원숭이띠 분들의 성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보편적으로 잔재주가 많고 처세술이 강해 어떤 일을 하든지 기회를 포착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다고도 보죠. 머리 회전이 보편적으로 빠르고 지혜가 있어 일 처리를 잘 하는 편이며 신용도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낙천적이고 사물에 대하여 객관적인 관찰력이 풍부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다, 이렇게도 보죠. 그렇지만은 약간은 교활하거나 잘난 척하는 면도 있고 또 부모 형제와 다소 인연이 약하다, 이러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원숭이띠 분들의 사주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원숭이를 지칭하는 이 신자는 음력 7월에 해당하고 시간상으로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를 나타냅니다. 원숭이띠에 태어난 인물로는 고려 2대왕 해종, 6대 성종, 22대 강종, 그 다음에 거란족의 침략을 박은 고려의 강감탄 장군, 이런 사람들이 있고, 조선으로 내려오면은 연산군이나 11대왕 중종, 22대왕 정종, 율곡 이이와 윤봉길 의사, 자, 이런 사람들도 원숭이띠생이라고 하네요. 원숭이띠에 태어난 세계적 인물로는 모나리자의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이런 사람들도 원숭이띠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2019년도 한 해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2019년도 운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2019년도는 기본적으로 원숭이띠 분들한테는 망신살이 기본살이 됩니다. 이 망신살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이나 아니면 명예를 좀 손상시키는, 자,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죠. 이 망신살은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가 다소 손상당하는 그 이상의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그런 기운이라고도 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 망신살 운에는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기회로 삼고 상황을 인내하는, 자, 그런 여유도 필요한 때다 보기도 합니다. 운기가 보편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생기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다소 자신의 치부가 노출되기는 하지만은 들어는 신분 상승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재물이나 횡재수가 생기기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자, 그런 기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숭이띠 분들의 그 2019년도 한 해 동안의 운세가 나이별로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4세, 64세 되시는 분들, 병신년에 태어나셨고 상관과 편관이시니까 자신의 아랫사람의 일이나 아랫사람들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금전적으로나 명예적으로 다소 곤란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도 봅니다. 또한 가정 문제나 연인 관계에서도 다소 트러블도 생기고 걱정도 다소 있는, 자, 그런 한 해가 되겠다. 병신년에 태어나신 분들 한 해 동안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16세, 76세 되시는 분들 갑신년에 태어나셨고 정제와 편인이시니까 직업이나 직장의 부침과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고 한 가지 일에 끈기 있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보시면은, 자,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죠. 그렇지만 들어는 적극적인 그런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뜻밖의 소득도 생길 수 있는 한 해가 된다고도 봅니다. 하지만은 이것저것 조금씩 부침도 있고 하니까 급하지 않는 중요한 결정은
올해는 조금 미뤄두는 것이 좋은 그런 운세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8세 되시는 분들, 88세 되시는 분들 임신년에 태어나셨고 정관과 비견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나 직장에서 신뢰도 얻고 또 자신의 그 입지도 어느 정도 확보되는 좋은 한 해가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보편적으로 직장인의 경우에는 승진이나 승급의 기회가 오고 또 여자분들은 남편의 내조를 넘어 남편을 착실하게 돌보는 그런 스타일까지 가는 좋은 한 해가 된다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40세, 100세 되시는 분들 경신년에 태어나셨고 정인과 식신이니까 아래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신뢰를 얻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은 한 해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윗사람이나 상사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주어 승진이나 승급에 좋은 찬스가 오는 한 해가 되기도 하고요. 모든 일이 순조롭고 또 추진하는 일이나 사업도 성공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니까 이런 한 해는 좀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자신의 입지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죠. 52세 되시는 분들 무신년에 태어나셨고 겁재와 편재십니다. 겁재와 편재니까 보편적으로 재물의 출입이 좀 심해가지고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은 나가는 돈이 너무 커서 모으기 힘든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또 이로 인해서 금전 문제로 다른 사람들과 갈등과 불편한 관계도 생기니까 금전 거래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한 해가 된다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2019년도 기해년 월별로는 또 어떤 운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달 정제의 반환살입니다. 이 정제운에는 보편적으로 직업의 변화가 생기거나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남명의 경우에는 결혼운이 오거나 연인이 생기는 시기이지만 더러는 애정 문제로 골치를 앓는 그런 기운도 나타납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갖게 되거나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거나 학업 능률이 다소 저조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반환살을 보시면은 이 반환살 운에는 어느 정도 주관성이 강하고 추진력이 강하게 나타내는 그런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능을 발휘하거나 승진, 승급의 기회가 오는 한 해가 된다고 보시면은 직업의 변화가 생기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활력소가 될 시기도 하겠고요. 만약에 여자분들이 직장 생활을 새로 시작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좋은 결실이 될 수도 있겠죠. 2월달 편관의 역마살입니다. 이 편관은 직업을 가지거나 때에 따라서는 승진이나 승급의 운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또 역마살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발령이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출장을 가거나 이런 기운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신충이 끼어 있네요. 회사의 지시나 아니면은 그 환경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은 경우에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에서 어느 정도 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밖으로 움직이는 기간 동안 다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3월달 정관의 육해살이죠. 이 정관운에서는 명예나 아니면 문서에 관해서 좀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된다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명의 경우에는 자식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자분들은 마음에 맞는 연인을 만나 결혼을 하거나 남편과 돈도 개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겠으나 보시면 육해살과 원진이 있습니다. 이 육해살 운에는 다소 내가 하는 일에 좀 막힘이 있고 뭔가 답답하고 잘 풀려나가지 않는 그런 운세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인덕도 좀 부족하고 도움도 받기 힘든 그런 시기에 어느 정도 주변에 원망이나 원성도 얻을 수 있다고 보면은 주변도 고려하면서 이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한 해가 되겠죠. 4월달 편인의 화개살입니다. 이 편인운에서는 보편적으로 욕심이 지나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한 해가 된다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만심도 너무 커져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화개살과 삼합이 있습니다. 이 화개살 운에는 다소 육체적인 일보다는 정신적인 분야로 좀 치중하는 그런 기운이 된다 보시면은 철학이나 종교 이런 쪽이 좀 심취할 수도 있고, 이 삼합은 사회합으로 직장의 선배나 후배, 사회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또 이렇게 약간은 곤란하고 침체된 그런 기운으로 지낸 그런 일들이 상당히 성과도 있고 잘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괜찮은 한 달이 된다 보실 수도 있겠죠. 5월달 정인의 급살입니다. 이 정인 운에는 해결 방안도 생기고요. 어려운 일도 풀려나가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급살에 사신형이 끼어 있으니까 그렇게 풀릴 듯 하던 일들이 자칫하면은 꼬이거나 그 나쁜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운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일을 추진하거나 무리한 그런 일들은 조금 삼가야 되는 한 달이 된다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6월달 비견의 제살이죠. 사회적 영역이나 사업적으로 활동 무대도 넓어지고 또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는 한 해가 된다 보실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의욕과 활기가 넘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임하고 결과도 좋게 나타나는 한 해가 된다 보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급살운이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집안의 우환도 생길 수 있고 우연한 사건, 사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재물의 손실이나 아니면 관제구설 이런 거는 조금 주의하면서 사업적으로나 활동 무대에서 평안도 좀 고려하면서 지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7월달 급제의 천살입니다. 이 급제운에는 자신의 주관도 강하고 승부욕도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된다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트러블도 생기고 대인관계도 자칫 나빠지기 쉬운 한 해가 된다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재물의 손상이나 금전의 손실이 오기 쉽고요. 또 남자분들은 아내가 자칫 병치레를 할 수 있다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천살운은 계획하는 이 중도에서 좌절되거나 결과가 그리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자신의 주관이나 승부욕으로 인해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들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8월달 식신의 지살입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 봉사를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보실 수 있겠네요.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도 강합니다. 새로운 직업이나 일자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른 사람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다소 지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도 이 지살운에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찬스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새로운 발령이 나거나 아니면 출장, 나들이 이런 것 등 움직일 수 있는 기운도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활동을 하는 그런 가운데 또 지살이 또 도와주죠. 이 지살은 자신의 의사로 출장을 가거나 나들이를 가거나 여행,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남들 위해서 그 일을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가운데 밖으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된다 보시면은 근무지나 보직에 어쩌면은 승진이나 승급에 찬스가 올 수도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9월달 이 상관운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하거나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이라도 찾아서 떠나고 싶은 그런 기운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상황이나 직장이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수입도 다소 줄 수 있고 들어는 직장을 잃는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살이 있고 또 방합도 도와줍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 이런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그렇게 추진하는 일들이 보편적으로 성공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10월달 편제는 보편적으로 큰 재물로 보기도 하고 재물운이 따르는 시기라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게 됩니다. 사업에서는 보편적으로 금전의 출입이 많아 수입보다 오히려 지출이 더 많은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월살은 고초살이라고도 합니다. 하는 일에서 지장을 받거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별거 아닌 일로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갈등이나 트러블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자, 그런데 방합이 끼어 있죠. 친구나 동료 아니 부모 형제 이런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그렇게 약간씩 인도 트러블이나 갈등 자 이렇게 지낸 것들이 오히려 지내놓고 보니까 감정을 풀어나가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도 되겠네요. 11월달 정제의 망신살입니다. 정제운이니까 남자분들한테는 결혼운이 오거나 연인이 생기는 시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여자분들한테는 직장을 갖거나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망신살이 끼었죠. 이 망신살은 운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체면이나 아니면은 명예를 다소 손상당하는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들어는 재물운이 생기거나 새로운 행재수가 생기는 좋은 살로도 여겨지니까 직업의 변화가 생기거나 새로운 사업이나 일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도 하지만 남자분들은 새로운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 여자분들은 결혼을 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갖고 자신을 밖으로 노출시키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겠죠. 보편적으로 좋은 기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달 편관의 장성살이니까 직업을 가지거나 아니면 성진 성급의 기운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직업이나 성진 성급의 운에서 다소 문제가 생기거나 조금은 갈등이나 트러블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된다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장성살과 삼합이 있으니까 조금씩 어려운 기운이나 안 좋은 기운들은 상당히 많이 상쇄되고 오히려 최고조의 기운으로 이 일을 추진하거나 사회적으로 만난 친구나 동료,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추진한 일들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원숭이띠분들의 월별 운세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해 기해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